검찰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해요. 체제 정비 한동훈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그 직접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형사부로 전환된 전문 수사 부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국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 좀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으로 축소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축소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그 개정안을 내면서 이게 뭐 입법 과정이 아니라 그 시행령을 바꾸면서 거의 복원됐다. 검찰의 어떤 수사 기능을 복원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각 지방검찰청의 형사 말부, 예를 들면 2부, 형사 1부, 3부, 4부가 있으면 마지막 끝번의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다른 형사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시행령을 그때 당시에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개정안을 한 것은 모든 형사부에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영으로서 검찰총장 승인을 꼭 얻어야만 직접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부서가 있었는데 그것도 검찰 승인 없이 수사 임시 조직을 어느 부서든 다 설치 가능하다라고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조 1항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요.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추미애 장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형사부로 전환된 전문 수사 부서의 명칭과 기능도 되살렸다면서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 추미애 장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중앙지검에 형사 1부, 2부, 3부, 4부 쭉 그 이름을 그렇게 다 통일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각 부서별로 고유 그 수사 기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사 10부는 공공수사 3부, 형사 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 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 13부는 조설범죄수사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부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끔 부서명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에도요. 부패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부 전문부서 명칭도 변경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라든지 또 각 이 지방 검찰 청에 이 전문 수사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동부지검 그러면 증권금융합동수사단처럼. 근데 이제 의정부지검에 이번에 환경범죄조사부를 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범죄와 관련돼서 고유한 어떤 이 이름을 부여하면서 좀 더 특화된 그런 수사를 전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정명이라고 할까요? 그 명칭을 다시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왜 우리가 네.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계열이다 이런 말 할 때 왜 사단 이란 말 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예. 해서 타단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정기 인사에서 주요 사사를 담당하게 되는 이른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주요 수사 담당하는 자리에 많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향후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사단이란 말이 붙은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뭐 검찰청 뭐 인사가 나더라도 뭐 누구 사단 이런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통이다 보니까 특수통을 좀 중용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특수통을 함께 수사했던 그런 이 검사들을 중용하고 그러니까 그 전문 어떤 수사 분야에 전면 배치했던 것을 추미애 장관이 또 그것을 다시 이제 그 형평성 이유를 들어서 공안통이라든지 형사통이라든지 이렇게
또다시 좀 이렇게 배치를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그 배치를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좌천시켰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다시 또 등용됐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어미준 남부 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의 김영철 중앙지검 공판부부장, 또 3부장의 강백신 동부지검 공판부장, 이 트리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 반부패 수사 부서들이 이번에 완전히 그 뭐랄까 전 정권의 어떤 수사를 맡아야 될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검사들은 대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조국 수사라든지 뭐 이 전 정권 시절에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부처를 담당했던 부부장검사나 부장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등용된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또는 공공수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수사부도 옛날에 왜 공안통이다라고 불렀지만 1부, 2부, 3부에 이희동, 이상현, 이준범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요직을 맡았던 그런 검사들이 대거 다시 등용이 됐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완결되지 못한 어떤 많은 수사들, 이를테면 월성 원전이라든지 또는 울산 함영 수사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또 산업부를 포함해서 그렇죠. 기타 다른 어떤 그런 그 부처들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완결되지 못한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 사건들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두드러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평론가님도 이런 주요 수사들 좀 속도를 낼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당시 이제 동부지검에서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수사예요. 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재판에 완결이 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됐고 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이제 수사하던 중에 이 수사팀 자체가 좀 와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무곤 차장검사와 서현욱 형사 6부장으로 다시 이제 동부지검이 이 진용을 꾸리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백운규 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은 많이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환경부 장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확정 판결까지. 상당히 두 가지 사건이 유사한 패턴 유사해서 지금 또다시 백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이번에는 그 윗선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에 직접적인 어떤 수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당시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든지 지금 조현옥 그 독일 대사로 나가 있는 조현옥 비서관이라든지 기타 그 윗선까지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동부지검은 좀 자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대장동 의혹 수사도요. 고영공 4차장 검사 지휘하에 재개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 역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아까 제가 왜 반부패 수사 1, 2, 3부장 말씀을 드렸죠. 어미준, 김영철 이 수사 1, 2부장이 특히나 이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요. 강백신 반부패 3부장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깊숙이 수사를 했던 그런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1, 2, 3부가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고영곤 4차장 검사 지휘하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수사팀 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공공수사 1, 2, 3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수사 1부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고발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을 불러서 이제 일단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은
해양경찰청과 관련돼서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23일, 22일, 21일 실종되고 그 다음에 발견되고 그 다음에 피격 소각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해경이 첫 번째 실종됐을 때의 수색을 제대로 했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월북이라고 자신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단계별로 해경의 그런 어떤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서 이제 의혹의 핵심에 점점 들어가겠다. 중간 수사 결과를 아마 8일 실종 8일 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 감청 내용이라든지 첩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뭐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지 또는 청와대에서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런 점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론가님, 이 사회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검찰 측이 밝혀야 하는 그 핵심 사안들을 뭐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월북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자신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같은 어떤 지금 근거를 갖고 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해경의 발표가 있었는데 당시에 월북이다라고 발표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인권위가 지적을 했었어요. 2021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왜 도박빚을 2배 이상 부풀렸는가에 대해서도 그 부풀린 어떤 의혹이 제기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당시에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라든지 NSC, 청와대라든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보고를 첫 번째 받은 다음에 이 공무원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대면 보고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마도 지금 그 유족들이 또다시 최근 들어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하나 있죠. 회유 사건. 네. 즉 월북을 인정하면 그렇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뭐 주겠다든지 보상금을 주겠다든지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두 의원이 있잖아요. 물론 해당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유 의혹까지 해서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아마 짚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지금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하면서도 좀 수사 확대에는 조금 미온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미온적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아니면 특별수사팀이라도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빨리 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사과를 했고 해경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어떤 수사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이야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뭐 그 친형되는 이 친형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래진 씨가 항해사예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해류라든지 당시의 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의 식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진 씨 같은 경우는 당시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6분단장이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예 특정해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좀 뭐 물론 유족들을 빨리 불러서 고발인 조사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특별수사팀을 꾸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그런 보직이 최근에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볼 어떤 시간도 좀 그렇죠. 필요하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 가지 방법이지만 첫 번째는
이 대통령 기록 관실에서 그것을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부의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 의원 그러니까 전체 300명 중에 200명이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찬성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관할 고등법원장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연루되었다는 그런 그 소명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에 해당돼야 될 텐데 세 번째에 해당되려면 고등법원장이 인정할 정도의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보하기 직전까지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지금 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편 여성가족부의 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가부 현직 과장을 좀 소환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어떤 요구를 여가부가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인데요. 지금 여가부 과장 서기관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전에 이제 장관하고 그 다음에 차관 정영애 당시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실무자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장 차관으로부터 받은 어떤 진술 속에서 실제로 실무자 서기관급이면 이 전체 사건의 실무 담당자 최고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서기관으로부터 이 좀 전에 피의자들의 그 진술의 뭐 신뢰성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진전된 그런 수사 과정,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윤석열 라인,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된 검찰에 대해 분명히 뭐 기대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할 것 같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려하는 시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나서서 전임 정권의 비리라든지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늘 적폐라는 이름으로 수사하는 걸 또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또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검찰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은 인사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특수통에 편중됐었다라는 점은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특수통이 너무 많이 지금 등용된 거 아니냐. 검찰 내에서의 또 다시 소외되는 거 아니냐. 공안통이나 형사통이 뭐 이런 불만도 내부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은 아마도 그 검수완박법에 쫓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어진 건 9월 달까지입니다. 수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지금 국회가 제대로 열려서 사개특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중수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뭐 병행돼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헌법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9월까지밖에 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9월까지 결과를 내야만 한다. 검찰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수사에 일선 배치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수사했던 특수통들이 다시 등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진영에서 보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이 인사라든지 혹은 라인 누구 라인 이러한 비판들에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비판을 씻어낼 수 있느냐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정말 중요한 조직이고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일단 이 이번으로서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 뭐 공공성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논란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뭐 정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을 수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5년 내내 수사를 해서 그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수사기관이 된다면 그 누가 그 검찰의 어떤 뭐 또 다른 이 생각을 또 갖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도쿄지검의 특수부가 그렇게 이 일본에서 유명해졌던 건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이 총리까지도 현직 총리까지도 수사를 한다는 그런 기계와 결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의 운명은 검찰이 그만큼의 결기가 있느냐 지금 진짜 살아있는 현재의 어떤 그런 그 정권도 수사할 수 있는 결기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저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 중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앞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이 사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탄력은 예전부터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고요. 예, 예. 수사는 네네. 항상 진행이 되고 당연히 정권의 바뀜에 따라 관계없이 맞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그 검찰의 공공성 논란이라던가 네네. 뭐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는 좀 그만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장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네.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했던 게 네, 떠올라요. 수사라는 건 그 당사자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런 직급을 다 지우고도 누구든 다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평론가님.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된다면 어떤 국민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나라, 그런 검찰이 되기를 네.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